안녕하세요. 박학윤입니다. 오늘은 태극권 강의 3강, 그 중에서도 태극경의 동력 2, 중력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운동 에너지가 팔의 근육으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움직여서 퉁 치면 퉁 날아가는 거죠. 마찰력 저항이 없다면 때린 만큼 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몸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할 것. 태권에서 많이 얘기하는 손, 발, 사지 말단을 중심으로 행하지 말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몸 전체의 에너지를. 몸 전체의 중심은 어디죠? 단전입니다. 코어라고 얘기하는 몸에 코어가 움직여서 사지 말단,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 이게 운동 에너지 기본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2분의 1 mv의 제곱. 오늘 수식이 이제 중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배우는데 마찬가지죠. 그 수식은 E는 mgh예요. E는 에너지고 m은 무게고 g는 중력과 속도, h는 높이. 2분의 1 mv의 제곱하고 mgh가 같다는 게 오늘 강의의 관건이에요. 중력과 속도는 아시다시피 9.8 m/s의 제곱. 높이 h 단위는 미터. 그러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 속도와 질량으로 힘의 크기를 나타냈다면 이번 수식은 높이와 질량으로 힘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중력 에너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강력한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습니다. 마하 10, 그러니까 초속 3km라는 경이적인 속도를 내는 탄도미사일이 이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쭉 추진력으로 Z가 아니죠. 화학 추진력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 올라간 다음에는 그냥 중력과 속도로. 중력과 속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빠르고 강해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 0-100 5.3초 보다 더 빨라요. 2배 정도 돼요. 태극경의 미묘함은 이 가속도의 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느 만큼의 힘인가요? 실감이 잘 안 나죠. 0-100 5.5초보다 더 2배는 빠르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저번 시간하고 이제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 강의에서 우리는 속도와 질량의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태권도 2단 옆차기를 이야기했습니다. 2단 옆차기의 힘을 수식화하기 위해서는 2단 옆차기 시 속도가
보통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속도가 중요하죠. 이전 접촉을 달려왔을 때 이 속도가 점프할 때 속도가 얼마냐는 거죠. 발의 속도가 아니라 몸의 속도를 재는 것입니다. 그죠?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전선수 양학선 요즘은 별로 얘기 안 나오는데 어쨌든 양학선의 점프 진입시 속도는 양학선에 달려가지고 퉁 튀죠. 점프 진입 속도가 양학선 같은 경우는 7.6m/s, 초당 7.6m의 속도입니다. 보통 선수들은 조금 그보다 수준이 좀 낮은 선수들은 6m/s, 그리고 도움닫기 거리는 25m 정도. 보통 초속 7.6m면 우리 보통 전력질주 100m 전력질주 할 때 속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속도로 옆차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력질주하는 속도 뛰어서 다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스피드건이 없기에 확신할 수 없지만 보통 2-3m/s 천천히 뛰어가서 천천히 달려가서 탁 뛰지 막 달려가서 뛰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뛰어도 4-5명이 버티고 있어도 쫙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 뒤에서 태클하면 지금 반칙이죠. 잘못하면 발목 나가니까. 근데 뼈를 발목뼈로 부러뜨릴 만큼의 위력이라는 거죠. 운동 에너지라는 게. 그게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쳐도 발목이 나갑니다. 잘못하면. 관건은 오늘 얘기할 거의 관건은 이거예요. 2분의 1 mv의 제곱이 그런데 그럼 같은 양의 힘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높이가 필요할까요? 이게 관건이에요. 양악선의 속도로 달린다면 E는 2분의 1 mv의 제곱은 mgh 라는 수식에 따라 약 3m 높이가 필요합니다. 3m에서 높여서 뛰어내리면 양악선이 달려와서 점프하는 속도랑 같다는 거죠. 생각보다 안 높아요. 저기 위에 도움닫기 거리가 25m라고 했으니까 그에 비하면 3m는 굉장히 높지 않죠. 우리 이제 그럼 이제 3m/s 정도, 그러니까 1초당 3m의 속도로 가는 거라면 얼마나 걸릴까? 얼마의 높이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계산한 우리가 보통 2단 옆차기 할 때의 속도예요. 3m/s. 계산을 해보면 46cm. 46cm 정도면 3m/s. 보통 태클을 하거나 2단 옆차기를 할 때의 속도를 내는데 그게 한 3m/s가 나오는데 46cm 높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서 떨어지면. 더 가볼게요. 2m/s.
1초에 2m를 뛰는 운동회를 되려면 얼마나 필요하냐? 20cm. 20cm. 20cm면 된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은 20cm만 중력과 속도 그대로 떨어지면 수평 방향으로 2m/s 초당 2m 가는 속도로 같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력 가속도의 가속도의 힘입니다. 이는 mgh. 가볍게 넘어졌을 뿐인데도 엉덩이 골절을 당한 경우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죠. 특히 어르신들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 수식의 결과는 우리의 논의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양악선이 그 속도를 내기 위해, 점프 속도를 내기 위해 도움닫기 하는 거리는 25m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력과 속도를 이용하면 그 힘을 내는데 겨우 3m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초에 2m, 그러니까 제자리 멀리 뛰기를 해서 부딪히는 정도의 에너지는 겨우 높이 20cm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m를 수평으로 점프해서 부딪히는 힘과 20cm를 수직으로 내리꽂는 힘이 동일하다는 물리학적 결론입니다. 굉장히 의외일 것이고 반직관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힘인지 잘 실제 그런가 싶죠. 이거 뭐냐면 얘가 1m라고 치고 여기 2m라고 치고 2m를 1초에 째깍할 때 날아와서 쳐서 미는 힘하고 이게 2m라고 치면 20cm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떨어지는 힘하고 발생하는 에너지가 같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 8cm 정도 되는 두꺼운 강목을 준비한 후 손이나 발로 부러뜨려 보십시오. 보통 불가능합니다. 2단 접착기로 몸을 날려서 차도 쉽지 않습니다. 격파시하면서도 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오빗기라고 그러죠. 다루끼는 요만한 정사각형, 오빗기는 이 정도 두꺼운 정사각형의 강목이라고 해요. 버팀목, 서포터, 사포대로 쓰는 강목을 어떻게 깨뜨리느냐, 어떻게 부러뜨리냐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강목 위에서 가볍게 풀쩍 뛰면 됩니다. 무슨 수련조차도 필요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력과 속도의 힘입니다. 두꺼운 강목 어떻게 부러뜨릴 것이냐? 그래서 그냥 풀쩍 뛰면 돼요. 이게 중력이라는 거죠. 그림 3. 발경의 중력 에너지론. 여전히 반직관적이라고 느끼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잘 머리로는 실제로 이해가 돼도 발경 처음에 주로 수직 에너지, 수직으로 경을 사용하는 법을 경험시켜 주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보여줬으니까 똑같이 해보세요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나오는 거야. 물론 수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전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힘이 반직관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태극갱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안 보이니까. 이 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태클이나 이단 접착기는 실제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싸우는데 무슨 태클을 하고 이단 접착이 뭐 안 보고 있을 때 찬다면 모를까. 중미 동작이 커서 상대가 보고 대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같은 속도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권투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 몸 전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죠. 권투 스트레이트. 그래서 스텝을 중요시하고 몸을 앞으로 나가면서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움직임도 20cm 수직 방향의 움직임보다는 미묘하지 못합니다. 이 미묘함은 단지 상대나 관객을 놀라게 하는데 그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나의 의도를 읽을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운영의 묘리는 태극갱의 운영편에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정리해봅시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침경의 물리학적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침경, 가라앉힌다. 침경의 물리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침경의 모든 걸 이 중력 에너지가 담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아직도 동력 3개가 더 남았어요. 어쨌든 침경, 가라앉힌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동력의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태극권, 진식 태극권의 진각. 발을 꽉 넣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 힘을 이용합니다. 미묘하고도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진각 시 발로 땅을 찍으려는 근육을 개입시키는 거죠. 다시 다리의 어떤 근육들을 이용해서 발을 찍겠다 라는 의도를 가지면 오히려 발경이 안 되고 약한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몸에 힘을 빼고 중력에 몸을 맡기는 것이 강력한 경을 얻는 비결입니다. 중력과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은 엔진이 없죠. 물론 이 원리하고는 달라요. 어깨에 힘을 빼듯이 온몸에 힘을 빼고 중력을 느껴보십시오. 거기에 태극경의 힘, 천지간의 만류 인력이 존재합니다. 별게 아니에요. 힘을 빼보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근육에 힘을 주면 오히려 이 중력 에너지가 자유롭게 사용되는 걸 방해를 해요. 그거를 근데 중력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죠. 자, 진각이라는 거는 다리를 들어가지고 내려놔서 오른발로 바닥을 찍는 거예요.
이걸 들었다가 근육의 힘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들고 있던 거 그대로 놓으라는 거죠. 이 다리를 드는 데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겠죠. 몇 개의 근육 많이 있어요. 엉덩이 쪽에도 있고 안쪽 내전근, 뭐 장요근, 뭐 등등 외전근 등등 TFN 엄청 많아요. 이것들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야 최대한 중력과 속도를 떨어질 수가 있겠죠. 마찰력 없이.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완의 연습이고 더 중요하게는 놓는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관절을 잡고 있던 근육들을 놓는 연습. 한 번에 모든 근육들이 5개가 있다고 치면 한 번에 딱 놓는 연습. 그래서 놓는 연습이 되는 거야. 태극권은. 몸을 놓아주는 연습. 두려움 없이 놔주는 연습. 그게 중력과 속도를 이용하는 법이에요. 진강은 이제 중력의 기술을 이용하겠죠. 태극격은 기본적으로 몸 전체의 수평, 수직 운동의 에너지를 동력으로 합니다. 옆으로 치는 것은 수평이겠고 수직, 치는 것 같은 경우에 필요와 용법에 따라 두 에너지가 적당히 이용되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 그때 같이 이용되기도 하고 그중 태극격의 미묘함은 중력의 이제 미세한 컨트롤을 통해 진행합니다. 중력 에너지의 미세한 컨트롤을 통해 획득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중력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태극경의 또 다른 능력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중력 에너지. 여기서 이만큼 1초에 가는 에너지랑 여기서 이만큼 가는 에너지랑 같다는 거예요. 제 주먹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이 에너지가 같다는 거죠. 이만큼 가는 거랑 이만큼 가는 거랑 발생하는 에너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진각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건데 잡고 있던 걸 놓는 거예요. 진각을 통해서 고관절을 놓는 거 태권 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근데 잘 모르는 게 어깨를 놓는 거. 손을 놓는 거, 주먹을 놓는 거. 처음에는 고관절을 놓는 법 연습하고 이게 되면 어깨 팔꿈치를 놓는 법을 연습하고 그게 진유본의 소가식이에요. 그리고 손을 놓는 연습. 이게 조보가식, 진청평의 조보가식. 더 나아가면 홀레가로 발전하죠. 손을 뒤집는 것만으로도 홀레가에서 그렇게 하죠. 손을 뒤집는 것만으로도 경이 발생한다. 이런 거예요. 손을 놓는 거. 중력 에너지를
툴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순간에 넣는 거죠. 고관절을 넣는 연습을 하고 줄을 연습을 하고 수, 장을 넣는 연습. 이 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다음 시간에 논하게 될 자세 반사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돼요. 놓는 연습을 하지 않고 자세 반사로 바로 간다. 이게 좀 힘들어져요. 얘기가 힘든 게 아니고 배우기가 힘들어져요.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청령 추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청령 추수, 중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왼쪽에 있던 중심을 오른쪽으로. 근데 이것도 이 몸 전체를 움직여서 이 운동 에너지를 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오산이에요. 여기서도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떨어뜨린 힘으로. 놓고 가는 거예요. 중력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수평으로 전달하는 거죠. 이 청룡술수랑 모양이 비슷한데 뒤로 가는 게 있어요. 앞쪽에 중심이 있다가 뒤로 지당추라고 얘기하는.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운동 에너지만의 개념만 있으면 뒤로 가는데 운동 에너지면 앞으로 가는 에너지를 주먹으로 전달한다고 생각하겠죠. 지당초는 뒤로 몸이 물러서는 데서 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운동 에너지 반대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면서 주먹은 뻗네? 이해가 안 되죠. 중력 에너지로 갔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중력 에너지를 놓고 뒤로. 그러면 뒤로 가는 에너지하고 앞으로 가는 주먹으로 뻗는 에너지가 에너지가 일치됐을 때 이 안 넘어지겠죠. 중심을 잡겠죠, 사람 몸이. 중력 에너지 떨어지는 거를 앞 뒤로 일치시켜서 보내는 거죠. 굳이 앞으로 가면서 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중력 에너지는 뒤로 가도 돼요. 좀 많이 나간 얘기 같고. 심각. 놓는 연습. 놓는 연습. 침경. 가라앉는 경. 중력 에너지. 침경. 진강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잡고 있던 근육들을, 고관절을 잡고 있던, 진격할 때 손하고 발을 고관절만 놓는 게 아니고 손하고 발을 동시에 놓죠. 고관절 놓고 어깨 잡고 있던 것도 놓고 골반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골반 위에 있는 구조물, 골반하고 척추로 연결되어 있는 위쪽 구조물도 같이 내려가면은 몸 전체가 따라 움직였죠. 여기 상하 상수라고 하는데
위쪽과 아래쪽이 서로 따른다. 에너지를 다 같이 내려놓을 수 있겠죠. 고관절은 내려가는데 상체는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분산되겠죠. 그래서 손하고 발을 같이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진각뿐만 아니라 다른 기법들에서도 중력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주자추락을 해서 급나수법이라든가 손을 잡아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관절기처럼 보이는, 관절기는 아니고 관절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태극권의 그 급나는 관절기가 아니에요. 관절기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관절을 꺾어가지고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관절을 꺾어서 넘어뜨리면 태극경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게 부러져 버리지 천천히 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각도를 이용해서 꺾는 게 아니라 중력 에너지를 아주 빠르게 놓는 거야. 상대는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관절을 꺾든 뭐 그냥 손만 이렇게 잡고 있어도, 팔만 잡고 있어도 넘어지니 바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겠죠. 네.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더라. 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각을 할 때 중력 에너지를 익히는 가장 좋은 움직임은 진각인데, 할 때 바닥을 치거나 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라. 놓는 연습이다. 그리고 발하고 손을 같이 놓는 연습, 상하상수를 연습해야 된다. 그래야 강한 진각이 되고 빠른 진각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급날을 할 때 이 침경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상대를 이렇게 상대 팔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혔을 때 보통은 상체의 힘으로 근육을 이렇게 눌러요. 테이크를 좀 배우면 고관절을 가라앉혀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보통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서 오냐면 골반하고 하단전하고 중단전이 분리돼 버려요. 하단전은 가라앉는데 중단전은 위로 떠버려요. 안 돼요. 떠버려요. 골반은 가라앉는데 하단전은 가라앉는데 중단전은 떠버려요. 그러면 에너지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진각을 연습할 때 상하상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손하고 발이 같이 떨어지는 연습. 하단전을 중심으로 몸 전체를 일체화시키는 연습. 하단전에 중단전을 일체화시키고, 중단전은 어깨, 팔꿈치랑 일체화시키고, 더 나가면 하단전하고 손하고 일체화시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급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 연습의 최고의 방법은 관가다. 체조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씩만 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이 먼저 단전을 인지하고 확장이 돼요. 어깨, 팔꿈치, 발, 무릎, 발, 손 이렇게 확장이 돼요. 옛날에 이게 경이 사지에까지 이른다. 사지에까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런 느낌이 나요. 아, 이게 일체화돼서 에너지가 흐르는 느낌이 나요. 뭐 상상이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상상 처음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몸에서 안 느껴지니까. 하다 보면 실제로 에너지의 길이 느껴져요. 장력 에너지, 그 물리학적 의미의 에너지예요. 에너지의 흐름이 느껴지고 단전하고 손끝, 단전하고 발, 단전하고 머리 등등이 일체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고 빨라지는 거고. 다시 결론. 중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라. 두 번째, 진각을 통해서 놓는 연습을 해라. 셋째, 진각을 통해서 상하상수 중심과 하단장과 중단전이 같이 움직이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은 뭐 진각만 해도 좋겠지만 진각을 뭐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각 몇 번 연습을 해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권가를 꾸준히 하시라 라는 거예요. 참장 잠깐 하고 전사공 잠깐 하고 진각 몇 번 해보고 그리고 전체 권가를 쭉 하루 그래봐야 뭐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많이 걸려봐야 30분이. 그렇게 하면은 중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여기서부터 미묘해지는 거예요. 중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뭐 한 달 정도 하면은 보통 보니까 한 달 정도 하면은 그 천군추라고 그러죠. 밀어도 안 밀리는 거 바닥에 딱 달라붙는 그게 되더라고. 한 3달 정도 하면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대상, 준비된 대상한테 경을 써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더 이제 쌓아가면 어느 순간에서든지 가능할 수 있게. 뭐 열심히 하루에 한 번 정도 연습한다는 한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면서 잘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태극병의 동력 3 내부 동력과 자세 제어 반사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